지난달 시금치 한 단이 2,500원이었는데 어느새 6,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배나 넘게 뛴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바로 저 태양, 폭염입니다. 자, 진짜 문제는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보다 이게 올여름 한 해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만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매년 여름마다 우리 밥상 위로 청구서가 날아들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생돈가스쇼에서 한번 까보겠습니다. 히트플레이션, 말 그대로 더위가 만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폭염과 같은 고온 현상이 일단 농축산물의 생산을 감소시키죠.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채소입니다. 8월 6일 기준으로 시금치 100g 평균 소매 가격이 1,974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31.7%나 올랐습니다. 뭐야? 2배? 맞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시금치 한 단이 대략 2,500원 내외였는데 지금 이미 6,000원에 육박합니다. 애호박은 한 달 새 47%, 상추는 42%나 올랐습니다. 왜 하필 이런 채소들이 먼저 오르는 걸까요? 시금치와 상추 같은 엽채류는 특히 더위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고온이 이어지면 생육이 늦어지기도 하고요. 소위 말해서 잎이 녹는다라는 현상도 생기죠. 상품성이 떨어지면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올해는 집중호우까지 겹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농작물들에게 일단 한 번에 충격을 주었었는데 그 충격 회복하기도 전에 폭염이 덮친 겁니다. 7월 평균 기온은 1973년 관측 이래로 세 번째로 높았답니다. 그러니까 올해 농산물은 폭우에 한 번, 폭염으로 한 번, 두 방을 맞은 셈이죠. 채소가 자라는 밭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폭염은 바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8월 6일 기준 폭염과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가 57만 마리에 달합니다. 광어가 22만 3천 마리, 우럭이 16만 1천 마리, 강도다리가 15만 1천 마리입니다. 대부분의 양식 어종들은요, 수온이 28도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집단 폐사의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8월 3일 기준으로 전국의 35개 해역 중에서 17곳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경보 지역이 나흘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수산물 가격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난주 고등어 1kg의 평균 경매 가격이 1년 전보다 47%나 올랐습니다. 7월 소비자 가격 평균으로 보면 조기 10%, 갈치 9.4%, 고등어 7%나 올랐습니다. 바다에 이어 축사까지도 문제입니다. 8월 6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무려 83만 마리를 넘습니다. 이 가운데 닭, 오리, 메추리 같은 가금류가 약 79만 마리입니다. 소고기의 안심 소비자 가격은 1년 전보다 31.4%나 올랐습니다. 밭에서는 채소가 상하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죽고 축사에서는 가축들이 폐사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 모든 피해들은 결국 하나의 숫자로 모입니다. 바로 뭘까요? 가격이죠. 이런 폭염이 우리 가게로 보내는 청구서는 소비자 가격, 마트에 찍히는 계산표,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날씨가 더우니까요, 걸어갈 거리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죠. 택시도 자주 타게 됩니다. 집에서 뜨거운 물 쓰기 부담스럽죠. 배달 음식 주문 많이들 하십니다. 지난달에 주요 배달 플랫폼 이용자 수가요, 플랫폼마다 각각 1,300만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켜놓는 에어컨, 전기료, 더위를 피해 들어간 카페에서의 음식료 값까지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소비인데 폭염 때문에 이제 사실상 필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형 폭염 지출입니다. 폭염은 우리에게 돈을 2번 쓰게 합니다. 먹거리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추가 지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히트플레이션의 문제는 시금치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여름을 살아내기 위한 비용 자체를 비싸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히트플레이션의 가장 무서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폭염은 지나가더라도 가격은 폭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요, 가격 상승 충격은 소비자 물가에 빠르고 강하게 반영되는 반면 가격 하락은 상대적으로 늦게, 작게, 천천히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은 빠르게 올라가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제품 가격은 그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청구받는 가격표에는 폭염의 흔적이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 폭염은 또 오죠. 그래서 그 위에 새로운 가격 충격이 점점 쌓이는 겁니다. 이게 히트플레이션을 단순히 여름철 물가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더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추석 성수품 가격에는 벌써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입니다. 신고배 15kg 소비자 평균 가격이 10만 2,250원입니다. 1년 전에 6만 5,503원보다 56%가 올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추석 성수기 수요가 붙기도 전인데 말입니다. 사과도 안심할 수 없죠. 장마 이후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생육 불안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충청과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탄저병 같은 병충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 역시 폭염이 길어지면 생산량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겠죠. 자, 과일들의 생육이 늦어지면 추석 전에 시장으로 나오는 물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폭염 종료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열대야 역시 9월 초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과일들이 부족해지는 시기와 추석 성수품 수요가 몰리는 시기가 겹쳐지고 있는 겁니다. 공급은 불안한데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 그렇다면 가격이 또 한 번 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죠. 정부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현재까지 채소류 수급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가격 오른 거 맞다. 오이 가격 오른 거 맞다. 하지만 원래 여름철에 가격이 좀 오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이 상추도 14%가 낮고 오이도 평년보다는 33%가 낮다. 애호박도 평년보다는 4.6%, 얼갈이 배추도 3.8% 낮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올랐다라고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지난달 2,500원 하던 시금치가 6,000원인데 이게 안 비싸다고? 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지난달 가격이 워낙 낮았고 지금 다소 올랐지만 평년보다는 낮다라고 하는 정부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 통계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은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계절성을 감안해서 전년 동기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반면 소비자들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말합니다. 정부에게는 전년 대비 14% 물가 하락 이렇게 상황이 인식되는 거고 소비자들은 지난달 대비 132% 상승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통계로 보는 물가와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사이의 커다란 간극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OECD 내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한국의 식료품 가격 지수는요 146입니다. 스위스 147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107, 일본은 121, 독일은 95.2 수준입니다. 이미 우리 가게는 기본적으로 높은 식료품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폭염이라는 새로운 비용까지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폭염 충격, 히트플레이션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전체 지출에서 식료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에 지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시금치 값이 3,000원이 비싸졌다 라고 하면 여유 있는 분들에게는 그저 조금 비싸졌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는 장바구니에서 다른 음식을 하나 덜어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히트플레이션이 물가 문제인 동시에 생활비와 소득 격차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런 히트플레이션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올 하반기에는 강력한 엘니뇨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강해지면 지역에 따라서 폭염, 가뭄, 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니크레딧은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14.3%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3,420억 불에 이를 수도 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연구에 따르면요, 이제 기후변화가 곧 식품 물가 상승을 높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국제 지정학적인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죠. 여러 가지 국제적 갈등으로 에너지 가격, 비료 가격 동시에 흔들리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요, 농업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농사 짓는 비용은 오히려 더 비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료품 공급 충격, 기준금리 같은 금융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어쩌면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는 있죠.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광 도포제도 지원을 하고요. 약재, 영양제 등 생육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공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는 축사 온도를 낮추는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요. 취약 농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긴급 방류, 또 냉방시설 지원, 재보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당 관세, 그리고 원료 구매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너무나 필요한 대책들이죠. 당장 공급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긴급하게 올여름을 버티기 위한 대책들입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이상 폭염이 계속 찾아온다면 매년 차광막을 치고 매년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매년 비축 물량을 푸는 방식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해법은 조금 다릅니다. 더 정확한 기상 예측 시스템, 예비 모종과 종자 비축, 재보험 보장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온과 가뭄에 견딜 수 있는 기후 적응형 품종 개발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 긴급하게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피해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거죠. 기후가 바뀌었다면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방식,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입추도 지났고요. 폭염은 결국 지나가겠죠. 하지만 폭염이 올려놓은 가격까지 함께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히트플레이션, 올여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반복될수록 먹거리 생산은 더 불안해지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필요한 건 폭염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 구조를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자, 이번 여름만 버티면 폭염으로 인한 고통 이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비싸진 밥상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통의 일상이 되는 걸까요?
생생한 돈과 시장의 흐름을 까발리는 쇼, 생 돈가쇼였습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시장의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